우리 집 앞에 그 도로에 보면 트렁크 소리 있잖아요. 바퀴 소리. 제가 그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했을 때 여기 담아야겠다. 미라클이죠, 미라클. 나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20대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가장 제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안녕하세요.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담 캔디 언니 함석영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60대인 지금까지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30년 동안 한 일은 해외 무역.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메인으로 원단 납품을 해오는 일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B2C로 인스타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난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하고 연계해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쇄 창업을 쭉 하다 보니 메인은 제가 무역 비즈니스를 하고 제가 에어비앤비도 했었거든요. 저희 집이 이제 그 JRP 청담동에 엔터테인먼트 바로 뒷집이고 SM이 옆에 있고 또 가수 B 건물도 옆이고 또 FNC CN블루 소속사 도 옆이고 엔터테인먼트가 다 거기 있었어요. 우리 집 앞에 그 도로에 보면 트렁크 소리 있잖아요. 바퀴 소리. 제가 그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했을 때 여기 담아야겠다. 그분들은 길 건너에 프리미엄 호텔이 있어도 안 가요. 왜냐하면 소속사에서 가수가 나면 금방 1분 안에 뛰어가야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호텔보다도 가격이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을 굉장히 선호를 했고 그렇게 모인 분들이 일본 트위터에 15,000분 정도 지금도 있고요. 태국 트위터, 영어 페이스북까지 다 운영을 했었죠. 도서관도 했었고 또 수출도 했었고 에어비앤비는 원래 시작 출발이 미국에서 우리 집에 남는 방을 빌려주는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영어 학원을 보내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나한테 남는 방이 있으면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아니면 한국으로 여행 온 사람들한테 에어비앤비를 해서 영어권의 사람들을 저렴하게 스테이를 하게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가 영어 문화권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사실 에어비앤비라는 거는 서울역 앞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앞에 이런 데도 있지만 요즘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MZ세대는 찾아가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카페로 하면은 논카페 같고 논 한가운데 카페가 있듯이 지리산 골짜기 어디선가에 있는 에어비앤비 그 숙소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는 여정을 즐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도 시도해 볼 수가 있다. 지리산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감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리스크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내가 살면서 하는 거니까. 모든 것이 호기심의 대상으로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 봐도 누구는 그것을 비즈니스로 만들고 누구는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한테 쏟아져요. 근데 그것을 어떤 키워드로 기록해 놓지 않으면 내 거가 되지 않아요.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메모, 기록 이런 것이 모여서 내가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고 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본 걸로 끝이지 말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을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창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작은 성공을 여러 번을 하는 거. 그래서 자꾸 배워야 돼요. 내가 옷가게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오프라인 옷가게가 요새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동대문 시장을 가서 화장실 앞에 보면 점원구함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 그 가게마다 다 가보면 아, 이 집 옷은 내가 좀 관심이 있어. 이 집에 연락을 하라고. 근무 조건 따지지 말고 월급 따지지 말고 그 집에서 일을 해보라 그랬어요. 왜 이 집은 줄을 세우는지 이 집은 뭐가 장점인지 다 메모하고 다 사진 찍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할 수 있으면 1등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보는 거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배우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아, 이게 쉽지 않구나. 이게 이렇구나. 그리고 나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봐라.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배울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슈퍼리치들이 이제 뭐 300억이라 그러면 금융자산이 100억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을 보니까 항상 요즘 같은 경우 특히 뭐 유튜브나 신문을 보면은 다 뭐 던져라, 뭐 난리 났다 이런 폭락론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오히려 이것을 그 매수의 기회로 보고 항상 현금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자산을 형성하는 거 보면 결국은 부동산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가봐도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도 그런 부동산 자산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기업도 공장을 설립했을 때 공장 땅이 올라간 것 같아요.
기업으로 벌어들인 돈도 있지만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물건으로 파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가 제대로 됐다. 투기가 아니더라도 가장 안전자산이 부동산이 아닌가 싶어요. 부동산 중에서도 뭐 토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니까 그냥 러프하게 본다 그러면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다. 결국은 뭐냐, 우상향을 하더라. 결국 우리는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포트폴리오를 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20대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부동산 공부. 사업을 하더라도 공부를 해나가면서 계속 투자를 해나가는 투자자가 같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제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 그것을 진작 알지 않았는지. 89년도 20대 후반에 서울에 왔을 때 우리 이모님이 저한테 10억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서울에 있는 걸 사라. 좀 많이 깨어 있으셔갖고 강릉에도 안 사고 이제 서울에다가. 그럴 때도 저는 돈이 있었어요. 벌어갖고. 근데 은행에다 넣어놓고 저는 구경만 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뭐겠어요? 공부가 안 돼 있었던 거죠. 투자 공부가. 부자가 되고 싶다.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끝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 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지, 왜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은지 끝점을 생각을 안 해놓으면, 우리가 일명 돈그릇이라 그러는데 종이컵 정도의 사이즈의 내 그릇이라 그러면 돈이 그 이상으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옆으로 다 흘러요. 돈이 갑자기 자기가 준비 안 되고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자산에 투자한 사람도 있고, 끝점을 아는 사람, 나는 돈을 벌었을 때 꼬마 빌딩을 하나를 갖고 싶어, 나는 어디에 내가 좋아하는데 아파트를 하나 살 거야. 이것이 확실하고 명확했다면 그것을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소비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이뤄놓고 난 다음에 내 자산이 표가 나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 하면 흔들림이 없다. 근데 막 저축해서 막 빌드업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쏙쏙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은 이게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 제 경험상.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돈 공부를 안 해갖고 돈을 벌으면 사업에만 투자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걸 깨닫고 보니까 그게 자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쳤다는 걸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옷이나 뭐 이런 외적인 거는 그렇게 많이 소비를 안 하고, 배우는 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아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무형의 자산으로 나한테 쌓이잖아요.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나의 가치를 더 올려주는 투자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손해보지 않는 투자. 그런 데는 아낌없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새로운 공부를 해나가야만 되니까, 배워야지 우리가 10년, 20년을 또 잘 살 수 있잖아요. 경쟁력 있게.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 경험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 아시는 분이 뭐 이집트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여행 자체보다는 또 사람을 얻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면에서 어떤 좋은 커뮤니티, 그런 데를 가는 거를 내 돈을 아끼지가 않죠. 저는 챗GPT 정말 어메이징하고 미라클이죠. 미라클. 나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수억 명을 성숙된 멘토를 내가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잘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걸 잘 사용했을 때는 비즈니스나 뭐든 다 잘할 수가 있겠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66살 아날로그 세대지만 디지털에 올라탄 사람과 앞으로는 올라타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내 나이에 수박 한 통을 사기 위해서 집에서 30m, 50m의 거리에 있는 마트에 가서 내가 수박을 지금부터 80, 90대 때까지 사는 거와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 몇 번 올려서 쿠팡에서 가격 비교해가면서 리뷰를 보면서 새벽 배송으로 아침에 우리 집 앞에 와 있는 그 차이는 엄청나다 보거든요. 비록 그것이 수박 한 통에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출로 따지면 그런 게 조금씩 모여지면 아마 돈 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 몸은 힘들고 시간 낭비되고 가격은 비싸게 되고, 나이에 상관없이 이런 어떤 디지털을 우리가 접해서 잘 사용하는 그런 것이 질적인 삶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요. 팔랑귀가 되면 안 되죠. 전문가가 아닌, 성공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면 방향성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이 훈수를 두잖아요. 이것도 해봐 저것 이러면 이게 다이소가 돼버죠.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어떤 거를 할 때 너무 팔랑귀가 되면 안 되고, 몰빵을 하지 마라. 내가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처음 하는 거는 얼마를 갖고 해야겠어요? 20%만 넣고 하라는 거야.
이것이 잘못돼도 80%가 남아있으니까 나한테 데미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 사업에서 성공을 무조건 할 거다라는 것보다는 20%를 주고 내가 뭘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피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공부, 내일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늘 배움이 생활화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경쟁력이고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의 인사이트라는 그 책을 이번에 출간했고요. 제가 사업이나 살아왔던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기본, 그런 것을 우리 아들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였는데, 길의 끝점은 우리가 부를 이루는 거. 그래서 제가 책을 부의 인사이트라고 했고요. 그 책 내용은 캔디 언니가 40년 동안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했던 그 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크TV 구독자님들께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날 컨텐츠를 올렸을 때 그 다음날 1000명의 팔로워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또 1000명, 3000명 이러더니 어느 날 10,000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스타 16만 되기까지 2달이 걸렸는데, 그걸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떤 원칙이 있더라고요. 우리 행크TV 구독자님들께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